검은 점 생긴 바나나, 왜 전문가는 절대 먹지 않을까요? 요즘 바나나 자주 드시죠? 식사 후 간식으로 아침 대용으로 편하게 먹기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혹시 바나나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더 달고 맛있겠지 하며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점 생긴 바나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익은 바나나가 더 부드럽고 소화에 좋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바나나는 검은 점 생긴 게 더 달고 영양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익은 바나나가 우리 몸에 나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건강하게 바나나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식습관 중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달고 익은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어릴 적 과일이 귀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달고 부드러운 과일을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 몸도 변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혈당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의 당지수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검은 반점이 생길수록 당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익은 바나나는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조용한 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나나 한 개쯤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바나나 한 개, 과자 조금, 식후 과일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가 익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익어가면서 내부의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 바나나가 노랗게 익고 검은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저항성 전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신 단순당인 포도당과 과당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란 바나나에서 검은 점이 많은 과숙 바나나로 갈수록 당 함량은 약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다는 것은 맛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검은 반점은 과숙 상태의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영양소보다 당분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세포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즉, 겉보기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우리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과일로 변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숙한 바나나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악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높은 분들이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를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나나는 노랗게 익기 시작할 때 드세요. 껍질이 완전히 노랗지만 검은 점이 없거나 아주 작게 한두 개 정도만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에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과 당분의 균형이 척절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바나나는 한 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크기가 큰 바나나라면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바나나를 드실 때는 식후보다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식사로 이미 올라간 혈당이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3시경 공복에 가까운 시간에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요거트의 단백질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반 개에 아몬드 5알,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1컵을 함께 드시면 영양도 균형 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빵을 함께 드시거나 바나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단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하고 당분에 당분을 더하는 셈입니다. 혈당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드시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바나나가 너무 익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시거나 냉동실에 넣어서 나중에 베이킹이나 요리용으로 사용하세요. 그냥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바나나 대신 추천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석류, 키위, 사과 껍질째 같은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달지 않아도 우리 몸은 이런 과일들을 더 좋아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며 염증이 줄어듭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후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후 10분만 가볍게 산책하세요.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거나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가볍게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정도 등척성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벽을 양손으로 밀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스쿼트 같은 동작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이 혈압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등척성 운동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김모님은 매일 저녁 15분 산책과 바나나 섭취 조절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20mg 낮아졌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특별한 치료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과일을 조금 덜 익은 걸로 바꾸고 하루 1개만 드시고 식후에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전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덜 달게, 조금 천천히 먹는 그 선택이 내 몸에 고맙다는 선물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도 떨어지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염증이 줄어들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식사 전에 잠깐 심호흡을 하고 오늘도 내 몸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중에 내 몸에 좋았던 것 1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식탁에서의 마음 챙김, 이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정보에 대해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은점 바나나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근거가 부족한 정보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익은 바나나에 특정 면역 활성 물질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것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임상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대사질환 위험이 훨씬 더 명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과속 과일이 소화에 좋다는 말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 당뇨약을 드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과일 섭취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은점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피하세요. 둘째, 바나나는 노랗게 익은 상태에서 하루 1개 이하로 간식 시간에 드세요. 셋째,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나 요거트를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후 10분 걷기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블루베리, 석류, 키위 같은 항산화 과일로 대체하면 더 좋습니다. 여섯째, 식사는 몸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담아 드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은 점이 많다면 과감히 치우세요. 내일 장 보실 때는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견과류 한 봉지도 함께 사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어보세요. 거실을 왕복해도 좋고 밖에 나가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3개월 후, 6개월 후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을 바꾸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건강하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이 건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하나씩 건강한 선택을 함께 해봐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과일 하나 제대로 고르고 10분 걷고 마음 편히 잠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을 바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